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땡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2026년 2월 17일 라이카트 오벌에서 열리는 A리그 경기죠. 시드니 FC와 오클랜드 FC의 대결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단순히 승점 3점을 놓고 싸우는 걸 넘어서요, 그 이면에 아주 결정적인 변수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이 경기는 한마디로 방전된 배터리 대 완전히 충전된 발전기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팀의 에너지 상태가 정말 극과 극을 달려요. 오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 회복입니다. 현대 축구에서는 선수가 얼마나 빨리 체력을 회복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됐거든요. 먼저 홈팀 시드니 FC를 볼까요? 불과 72시간 전에 정말 치열한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쉰 날은 단 이틀뿐이에요. 선수들의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오클랜드 FC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려 열일이라는 아주 달콤한 휴식을 가졌어요. 신체적으로 완전히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전술적으로도 이번 경기를 완벽하게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거죠. 이 엄청난 차이가 과연 경기장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자, 그럼 이 에너지의 불균형이 실제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과부하가 걸린 우프크 탈레이 감독의 시드니 FC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시드니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상 문제까지 터졌습니다. 주전 골키퍼 거스 호프슬루트가 빠지면서 수비 라인 전체가 흔들릴 수 있고요. 또 후반에 분위기를 바꿀 조커 역할을 해줘야 할 핵심 공격수 아벨 왈라티마저 뛸 수 없게 됐습니다. 이건 경기 막판에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드니가 믿을 구석은 단 한 명, 바로 조 롤리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1.88이라는 숫자, 이게 뭐냐면요, 90분당 기대 득점, 즉 XG 값인데요. 쉽게 말해서 경기마다 거의 2골에 가까운 찬스를 만들어내는 선수라는 뜻입니다. 정말 날카로운 선수죠. 하지만 문제는 역시 체력입니다. 3일 전에도 풀타임을 뛰었기 때문에 근육에 무리가 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번엔 스티브 코리 감독의 오클랜드 FC로 가보죠. 오클랜드도 주전 골키퍼가 시즌아웃 때는 큰 악재가 있었지만 오히려 대체자로 나온 마이클 우드가 팀의 영웅이 됐습니다. 바로 직전 시드니와의 경기에서요, 무려 16개의 유효 슈팅을 막아내는 말 그대로 미친 선방을 보여주면서 팀 수비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오클랜드의 핵심 선수들을 좀 더 볼게요. 공격수 샘 코스그로브는 결정력 그 자체입니다. 이번 시즌 기대 득점이 7.65인데 실제 득점도 거의 똑같아요. 이건 뭐냐면 자기한테 온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중원의 지휘자 루이스 베르스트라테는 지친 시드니의 중원을 헤집고 날카로운 역습의 시작점이 될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가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전술판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드니의 체력 문제가 왜 그들을 이기기 힘든 싸움으로 몰아넣는지 여기서 명확하게 보입니다. 체력이 바닥난 시드니 선수들은요, 세밀하게 중앙을 파고드는 플레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측면에서 일단 박스 안으로 공을 붙여넣는 다소 단조로운 얼리 크로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요, 이 전략은 사실상 바위에 계란 던지기나 다름없습니다. 오클랜드 수비진에는 192cm의 난도 피나커, 184cm의 댄홀 같은 거구들이 버티고 있거든요. 이들의 제공권 장악 능력은 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시드니에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겁니다. 어설픈 크로스가 차단되는 순간, 이건 바로 오클랜드의 역습으로 이어지거든요. 목표는 당연히 지쳐서 복귀가 늦는 시드니 양쪽 풀백의 뒷공간이겠죠. 특히 경기 시간 60분이 넘어가면 오클랜드에게 이런 결정적인 찬스가 두세 번은 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전술적 시나리오가 그냥 추측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비 집중력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이걸 증명하고 있거든요. 시드니의 수비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좀 흥미로운데요. 통계적으로 이 정도 실점해야 한다고 예측되는 기대 실점, XGA보다 실제 실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건 수비 조직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경기 막반 체력이 떨어지면서 집중력을 잃고 어이없는 실수를 하면서 무너진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반면에 오클랜드는 정반대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요. 통계적으로 예측된 실점보다 오히려 골을 덜 먹히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오클랜드의 수비 조직력과 골키퍼의 선방 능력이 통계치를 뛰어넘을 만큼 뛰어나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자, 이렇게 데이터는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두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적인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사람입니다. 이건 스포츠 과학의 영역인데요. 축구 선수의 근육 에너지가 완전히 다시 채워지려면 최소 72시간에서 96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드니 선수들은 사실상 연료가 거의 빈 탱크를 가지고 경기에 나서는 셈이죠. 이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반응 속도를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기의 예측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변수, 바로 주심, 다니엘 엘더입니다. 이 심판이 배정된 경기에서 홈팀이 이길 확률이 무려 66.6%나 됩니다. 페널티킥도 자주 부는 성향이 있고요. 만약에 시드니의 조 롤리가 박스 안에서 영리하게 파울을 얻어내고 주심의 휘슬이 홈팀 쪽으로 기운다면 경기 결과는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시드니의 홈 이점과 심판 변수,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압도적인 체력적, 전술적 증거들. 과연 어느 쪽의 무게가 더 무거울까요? 데이터에 기반한 최종 결론은 이렇습니다. 오클랜드 FC가 이 경기에서 지지 않을 확률, 즉 이기거나 비길 확률이 80% 이상으로 나옵니다. 체력과 전술적 우위가 너무나 명확해서 다른 변수들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경기 시나리오는 아마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시드니는 초반에 공격적으로 나서다가 점점 지칠 것이고 오클랜드는 침착하게 기다리다가 그 틈을 노려 치명적인 한 방을 날릴 겁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 하나만 남는 것 같네요. 과연 홈팬들의 응원이 이 거스를 수 없는 과학적 법칙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볼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는 오클랜드 FC의 1대0 승리 또는 1대0 무승부로 예측됩니다.